경기도 국정감사 이틀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혔던 양주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이 사업주의 행정심판 승소로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는데 양주시가 다시 재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됐습니다. 병원 직원과 접촉한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양돈 농가의 돼지 재사육이 연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농장에 돼지를 다시 들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주택이 주 이슈로 다뤄졌는데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평생 동안 싼 값으로 역세권 아파트에 살게 하겠다. 경기도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이른바 기본주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이 기본주택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인 것 같아요. 경기도형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지 균형을 맞추는 개념 정도의 임대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 개념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성량값 아파트와 같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기존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치해서 기피 시설이 아니라 선호 시설이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그 기조가 맞는데 거기서 물샐 틈 없게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방향을 생각하고요.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국감에서 경기도 홍보 예산이 과다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병원 직원 A씨와 접촉한 일가족 3명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직원 A씨는 하루 전날인 18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 등 일가족 3명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기준 이 병원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두천에서도 주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생현동에 사는 주민으로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19일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접촉자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기준 동두천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양돈 농가에 돼지 재사육이 연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농장의 돼지를 다시 들이겠다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돼지 재사육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면서 단 방역시설 설치 여부 등 합동 점검 후 이상이 없는 농장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화천군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양주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이 사업주의 행정심판 승소로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재불가 입장을 밝혀
앞으로 행정소송 등 치열한 법적인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시는 지난 4월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지난 8월 양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는 사업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형연료 사업 불가 주장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진짜 아무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조금 넓게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행정심판 이후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던 양주시는 그러나 다시 재불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비록 행정심판에서는 졌지만 중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행정위원회의 주문사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한 겁니다. 일부 정화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수십 톤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든 중금속이든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양주시의 이 같은 방침에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심판 이후 조건부 허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밤잠을 못 이룬 주민들은 시 당국의 발전소 불가 입장에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패소가 됐을 때 굉장히 실망했고 주민들 중에서는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흥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통 크게 양주시에서 재불허 처리를 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거를 쭉 이어서 계속 불허 처리해서 이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하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사업주가 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행정심판에서 사업주가 승소한 만큼 업체 측의 행정소송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불허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송 준비와 앞으로의 그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 양주시에서 준비를 해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발전소 재불가 방침을 세운 양주시는 사업주의 행정소송에 대비해 조만간 법무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지역 환경과 시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밝혀 발전소 건립에 따른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의 한 복지관 관장의 성추행 의혹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의정부시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갑질 피해를 겪었는지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214곳과 사회복지법인 6곳으로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연 1회 성희롱 예방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또 다음 달 중 시설장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주 은남 산업단지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2023년 완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최근 은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3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시 남면 68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은남 산업단지는 현재 60여 곳의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히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양주시로 이전하는 경기교통공사가 다음 달 15일 공식 출범합니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중심 상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교통공사는 4부 1센터 규모로 87명이 근무합니다. 앞으로 양주 역세권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신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며 임시 사무소에 대한 보증금 5억 원은 양주시가 지원합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과 노선 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리,
광역교통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이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제한받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새로운 놀이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경기도 내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SNS 채널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영상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에게 상장과 10만 원의 문화상품권 등 21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대상작은 SNS 콘텐츠로 제작돼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채널인 어박TV로 방영됩니다. 경기 지역 내 고시원이나 쪽방, 여관 등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가 1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산, 남양주 등 도내 6개 시군의 비주택 거주 인원은 지난해 453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21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양주 관아지 일원에서 2020 양주문화제 야행을 개최합니다. 야행은 조선시대 양주목의 중심이던 양주 관아와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창조해 관아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행사입니다. 야간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건물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관아 탐방 프로그램, 사진전 등이 진행됩니다. 경기도의회가 19일 양주시 남면에 있는 섬유산업단지를 방문해 경기 북부의 섬유산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도의회는 섬유 염색기업 42개소 등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둘러본 후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동두천 생현과 송내지구의 축사 악취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의회는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또한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주 하페리 축산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동두천 생현 송내지구는 지난 2003년 입주한 이후 주민 4만여 명이 양주 축산단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화산업이 사회공헌 성격을 덧띠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죠. 감염병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여러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경기도 연천군 관광 명소를 무대로 한 뮤지컬 제인폭포가 22일 수레울 아트홀 무대에서 첫 쇼케이스 공연을 올립니다. 연천으로 여행 온 서울예기 여자와 연천 토박이 젊은 여성이 만나 가수의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인데요.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함께 담아 코미디로 풀어냄과 동시에 제인폭포에 전해지는 광대 부부의 애달픈 설화를 접목해 아름다운 연천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간기획형 공연 개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영화 음악이 아트센초에서 놀다가 오는 24일과 31일 포천에서 열립니다. 24일에는 대중에게 익숙한 영화 음악을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연희별곡의 색깔로 편곡돼 선보이고 오는 31일에는 색스포니스트 신연필과 피아니스트 고희안의 영화 음악을 재즈로 재해석해 공연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년 기념 안중근을 기억하다 2020 국제 초대작품 배너전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안중근 의사 관련 작품 120점이 의정부시 가로등 현수기대에 게시되었는데요. 의정부 문화재단은 민족 영웅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